마행천리로요. 우경백무전이라. 마행구수후요. 우경도가원이라. 여기 지금 말, 소 이런 거 가지고 재미있게 하나 더 읽어보죠. 밑에도 구주매화락이요. 계행주겹성이라. 밑에 하나 더요. 죽순황독각이요. 거라소화건이라. 비슷한 거 한번 써볼까요? 대반 선승지 대반 선승지 여측 무선행 지금 읽은 것도 이렇게 뭐 말, 개, 송아지 뭐 이런 게 나왔는데 이거 한번 먼저 봐볼까요? 밥을 대하다. 대하는 것은 마주보고 있는 거죠. 밥을 마주 대하니 이제 밥을 먹으려고 밥상 앞에 딱 있는 게 대반이에요. 선승지, 파리승. 파리가 먼저 모인다. 내가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파리승자. 파리가 먼저. 승선집 이래야지 요거랑 짝이 맞겠네요. 그죠? 네. 죄송합니다. 계속 배고픈 표시가 나네요. 파리가 먼저 모인다. 여기도 개가 먼저 간다. 여칙할 때 여자는 무슨 여자일 것 같아요? 보통 같을려 이렇게 나왔죠? 여기에 갈려가 있어요. 갈려. 그래서 용서하다 그 서자도 그냥 세속적으로 파자 해보면 마음이 간다 이렇게도 본다 그랬잖아. 내 마음이 저희의 마음으로 가서 그게 이해가 되고 받아들이고 가다라는 것도 또 이렇게 쉽게는 그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서자가 갈 여자 가다 여자 여서울 서울 가다. 이거는 화장실이죠. 측간 측간에 가다. 측간에 가려는데 개가 먼저 간다. 그죠? 개가 뭐 나서기만 하면 앞에서 쪼르륵 가잖아요. 그죠? 밥을 먹으려고 밥상을 대하고 있으니 파리승, 파리가 먼저 모인다. 측간에 가려고 하니 개가 먼저 간다. 이제 그렇게 재미있죠. 마행천리로 우경백무전. 말은 천리의 길을 간다. 말은 그렇게 고단하게 천리길을 가는 것이 그 말에 뭐 하는 일이죠. 역할이죠. 소는 밭을 가는 거죠. 백무전. 요 무는 밭이랑 무 그러는데 면적을 세는 단위예요. 그래서 옛날 음은 무, 요즘 신식 음은 묘 두 개 다 써요. 그래서 무자, 묘자. 무, 묘 다 써서 일백, 백자나 일천천, 일만만 이런 것은 다 많다. 이제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쓰는 숫자들이에요. 앞에 천이라고 썼으니까 뒤에 뭐 백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말이 가는 게 더 훨씬 그 거리감이 크죠. 소는 이렇게 밭을 가는 거고 아무리 많이 가라도 요만큼 밭을 가는 거고 말은 저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천자, 뒤에 만자. 소가 또 가는 늘 그렇게 밭을 가니까 그것도 굉장히 많은 밭을 가는 거죠. 말은 천리의 길을 가고 소는 백무의 밭을 간다. 마행구수 후 우경도가원. 말이 간다. 그러니까 말 새끼가 망아지, 망아지 굿자. 망아지가 뒤를 따라간다. 소가 밭을 간다. 그 송아지는 엄마는 일하고 있고 새끼는 누워서 빈둥빈둥 있죠. 굉장히 이제 평화롭고 이렇게 정겨운 모습이에요. 구주 매화락이요 계행 주겹성이라. 구주 개가 달려간다. 개가 달려가니까 매화락
매화 꽃이 떨어진다. 뒤에는 닭이 가니 주겹 대나무 잎이 만들어진다. 다 발자국 가지고 하는 거죠. 발자국. 개 발자국은 그렇게 꽃송이처럼 동글동글하면서 이렇게 찍어지잖아요. 그쵸? 개 발자국은. 그러니까 개가 가니까 매화꽃이 그렇게 그 모양이 개 발자국 모양이 그렇게 동글동글 해가지고 떨어져요. 개가 달려가니 매화꽃이 이렇게 그려지니까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또 닭은 어때요? 닭 발자국은 개 발자국은 이렇게 동글동글하지만 개 발자국은 아니 닭 발자국은 닭발은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대나무 잎이라고 그런 거죠. 발자국 가지고 가니까 바닥에 그런 발자국이 생겨요. 개가 달려가니까 매화꽃 발자국이 생기고 그래서 자국을 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죽순 황독각 해가지고 대나무 수는 그 모양이 뿔과 같은데 또 노라니까 황독의 뿔, 누런 송아지의 뿔이다 비유를 했지요. 거라 아는 싸가짜 그래서 고사리 순 고사리 그 쇠진 고사리 말고 갓 나온 그런 고사리는 뭐 아기 손 같아요 이렇게 동요도 하잖아요. 소와 권 주먹권자 권자를 보면 밑에 손수로 되어 있어요. 소와 권. 그다음에 천청일안원이요. 해활고범지라. 네, 천청. 하늘이 맑다. 날씨가 좋다. 날씨가 맑다. 일안. 기러기 한 마리. 일안. 기러기 한 마리가 멀리 간다. 청이니까 맑으니까 멀리 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안개 끼고 흐리고 그러면 안 보이죠? 맑으니까 멀리까지 가는 게 다 보이는 거죠. 청자, 원자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바다가 넓다. 그러니까 외로운 배, 한 돛배 하나가 더디더디 간다. 넓으면은 속도감이 없잖아요. 그쵸? 시내에서 아무리 빨리 다녀도 뭐 60km 넘기가 어렵거든요. 고속도로에서 막 달려도 별로 그렇게 달리는 것 같지 않아요. 넓고 주변이 튀었기 때문에 속도감을 못 느껴요. 여기서도 바다가 워낙 넓다 보니까 이게 배가 가도 가는 것 같지도 않고 말이죠. 넓은 거하고 더딘 거하고 서로.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욱 느리게 보이고 더욱 넓게 보이고 상대적으로 앞에도 더욱 맑게 느껴지고 더욱 멀리 보이고. 화발문장수요. 월출장원봉이라. 예, 공부 많이 하고 그래서 장원급제하고 그러는 게 다 옛날 바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면은 문장이 활짝 폈어요.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나무하고 문장하고 꽃하고 그래서 꽃이 문장이라는 나무에서 활짝 폈다는 것은 문장이 그렇게 꽃을 피울 정도로 아주 좋으니까 그렇죠? 문장이라는 나무에서 꽃이 핀 거죠. 꽃이 못 피면은 문장이 시원찮은 거고 그 나무가 시원찮은 거고. 월출 장원봉. 달이 장원의 봉우리에서 나왔다. 달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해안지대에 있으면은 바다에서 달이 나오는 것 같고 산간에 있으면은 산에서 달이 나오는 것 같죠? 근데 보통 우리는 바다보다도 이렇게 산에서 그 달을 많이 보게 되니까 산에서 나온다 달이. 그래서 이 그 봉우리를 장원의 우뚝한 장원의 봉우리로에다가 어떤 그 밝은 결과가 이제 달인 거지요. 달은 장원의 봉우리에서 나온다. 유색 황금 눈이요. 이화 백설향이라. 녹수 구전경이요. 청송 학후병이라. 유색 버드나무 색깔. 버드나무는 이제 그 연두색, 뭐 누런색 그렇게 되겠죠. 황금 눈 할 때 눈 곱다라는 뜻이에요. 고울 눈, 곱다. 예전에 이게 조금 교정이 덜 봐졌었거든요.
아, 고쳤구나. 처음에 제가 예전에 여기 오면은 그렇게 전통문화연구회 오면은 되게 좋고 옛날 생각나고 그러는데 한번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94년 겨울에 제가 이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했더라고요. 94년. 지금 2005년 그 사이에 그 사이에 무엇을 했는가, 무엇이 변했나. 정말 어르신들 앞에서 말씀드리기는 송구하지만 인생 무상이죠. 그렇죠.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94년 겨울 그때만 하더라도 별거 다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예? 장원 못했어요. 지금 처음에 이제 이 교재를 받아서 저희는 공부할 때 이런 거 보고 공부하지 않았어요. 제가 처음 한문 공부한 것이 논어예요. 그것도 이제 선배들이랑 같이 윤독한다고 스터디 그룹을 해가지고 선배들 책 보는 데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게 이제 중간에 2인편부터 했었어요. 그래갖고 거기서부터 그냥 읽는 거 따라서 하고 주어지면은 그냥 준비해가지고 발표하고 하는 식으로 맨 처음에 본 게 논어였어요. 논어도 책도 그렇게 다양하지 않고 또 번역문으로 볼 수는 없으니까 그 대동문화연구소 저 성대에서 나온 사서 합본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큰 글씨는 나중에 나온 거예요. 작은 글씨 그냥 책 이렇게 열면은 두 판씩 이렇게 앉혀져 있는 작은 글씨. 그런 책 이렇게 두터운 책 그거밖에 없었어요. 경서 이렇게 써져 있는 거. 그거 가지고 한자 하면 잘 모르면서 그냥 대뜸 그냥 그 책만 보면은 흐뭇하죠. 와, 이런 것도 읽고. 이제 그렇게 더듬더듬 했던 공부예요, 처음에. 이런 게 어디 있었어요. 나중에, 전통문화연구회에서, 이렇게 초학자들을 대상으로 대뜸 그렇게 공부한다는 게, 이렇게 순서가 없으니까, 여러 선생님들과 이제 더불어서 교재가 마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진회에서 공부 마치고 나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이제 새롭게 이 책을 받아들고 공부를 해서 그렇게 해서 보게 된 거죠. 배워서 한 게 아니라 이제 그간에 배웠던 거 가지고 초학교재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강의를 시작을 한 것이 무려 횟수가 그렇게 됐네요. 처음에 받았던 책에 이게 고울눈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거 고쳐야지 된다고 고울 그래야 되잖아요. 곱다, 예쁘다, 그렇게 돼야 되니까. 보니까 고쳐졌네요. 벌써 이 책도 얼마나 판수를 많이 해서 나왔겠어요. 그간에. 세월도 많이 지나가고. 더군다나, 이 처음 보는 책들은 다 시작이 반이라고 다 일단은 처음에 이렇게 사잖아요. 그죠? 구입을 하죠. 그러니까, 그간에 판수가 많이 거듭이 됐을 텐데, 옛날 혹시 10년 전에 샀던 책이라면 고을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마을, 고을. 을은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치시고요. 유색, 버드나무 색깔은 황금눈. 이제 고운데, 버드나무 색깔이 누런색, 연두색, 그거를 빗대어서 황금눈이다. 황금같이 아주 고운 색깔이다. 이화, 그러면 이제 또 하얀 빛이잖아요. 백꽃은 백설처럼 하얗고, 거기다가 또 잘 어울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향기로울 향자도 더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 버드나무하고 금하고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데 이왕이면은 황금이 좋죠. 그래서 황색을 비유할 때 금을 가지고 쓰고 향기로울 향자도 색깔이지만 향기를 더 넣어서 더 아름다움을 표현하지요. 패션쇼 할 때에 마지막 마무리를 그냥 입구만 있는 거고 사진 찍으면 끝날 건데도 마지막으로 할 땐 향수를 뿌린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사진에 그런 게 나오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끝까지 마무리를 한다는 말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게 그 아름다움을 이제 귀결하면서 냄새는 사진에 나오지 않지만 그런 거죠. 여기도 향기로울 향자 이런 거 넣는 거. 녹수 구전경이요. 청송 학후병이라. 녹수, 푸른 물, 검푸른 물. 그 푸른 물은
갈매기가 거기 물에 또 비춰지니까 거울. 청송, 푸른 소나무는 가만히 있는데 학이 있으니까 소나무 그림이 그려진 병풍 같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학후 병 그렇게 썼어요. 그다음에 우마 창포도요. 풍소 양유발이라. 예, 갈맞자. 저번에 그 천마산 할 때 나왔던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밑에 손수를 써도 갈다. 그래서 비는 이것은 저 또 뒤에 다 한 다음에 마자를 제일 나중에 새겨야 되겠네요. 비는 창포에 칼을 간다. 바람은 양유발을 빗질한다. 부들이 있으면 이제 난초같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거 잘 못 보시면은 창포 비누인가? 있어요. 비누, 세숫비누. 거기 이렇게 사진 있는데 마치 난초처럼 이렇게 난이잖아요. 난과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잎이 이렇게 쫙 있는데 그게 마치 칼인 것 같아요. 긴 칼인 것 같아요. 근데 비가 거기에 똑 떨어지니까 이렇게 난초 이런 식으로 이게 창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말하자면 또 긴 칼인 것 같잖아요. 옆에다 차는 긴 칼인 것 같아요. 근데 비가 떨어져갖고 뚝 떨어져서 이렇게 오고 비를 맞으면 그러니까 가는 것 같죠. 그죠? 갈아내는 것 같죠. 비는 창포 칼 간다. 풍서 바람은 또 버드나무는 이렇게 늘어진 것이 가닥이 많은 것이 머리카락 같으니까 그런 바람이 거기에 부니까 그걸 빗질해 주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양유발을 빗질한다. 부경창해거요. 노할 청산내라. 할자 또 나왔네요. 오리붙자. 오리는 갈경 그러는데 밭갈경 그래서 농사짓다 이런 뜻이 경이에요. 창해 푸른 바다 망망하고 막 이러니까 분명하고 또렷하고 깊이가 있는 푸른색이 아니라 그냥 망망대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물만 보면은 녹수 또 벽해 이런 게 어울리지만 멀다라는 공간적인 개념까지도 하면은 창자가 또 그렇게 맞겠지요. 그리고 앞에서 보면 파랗지만 이렇게 보면 또 하얗잖아요. 또 바다가 그렇죠? 그래서 창해 바다 푸른 바다 오리는 푸른 바다를 밭을 갈면서 간다. 이건 이제 물에서 사는 오리를 말하겠죠? 그래서 갈 때에 오리가 지나가고 나면은 이 물에 오리가 가면은 그렇게 이렇게 자국이 생기잖아요. 그게 마치 밭 갈아가지고 이렇게 밭에 이렇게 표시가 있는 것처럼 물이지만 그걸 흙이라고 봤을 때에 그런 표시가 있으니까 오리가 밭을 갈고 간다. 백로가 벤다. 청산을 베면서 온다. 이것도 확 날아오니까 그쵸? 축구응이 확 그러는 게 벤다라고 그랬듯이 확 날아오니까 이것도 베고 가르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화홍 황복요요. 초록 백맛이라. 어때요? 요자. 문문자 같이 쓰는 글자예요. 정확하게 쓰면 이렇게 쓰지만 시끄러울 요 그게 들렐 요. 아까 들렐 헌 그런다 그랬죠? 요즘식으로 뜻을 바꿔놔가지고 시끄럽다 이렇게 했고 자전 찾아보면 들레다 이런 말 많이 쓰여져 있어요. 들렐 요. 그래서 화홍 꽃이 붉다. 꽃이 붉으니 누런 벌이 시끄럽다. 이게 꽃이 붉은 거하고 벌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거하고 관련을 시키다 보면은 만발한 꽃에서 꿀을 따느냐고 많이 이제 다니겠죠. 앵앵거리면서 다니겠죠. 이제 그런 그 활발한 모습이에요. 풀이 푸르다. 초록. 풀이 푸르다. 백마시. 백마가 울다.
풀이 푸르다 그러면은 그 말이 먹을 음식이 아주 풍성하게 앞에 소담스럽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맛난 음식이 있고 여기에 나는 배가 고픈데 아주 상이 벌어져 있어요. 그러면 조용히 먹겠어요? 막 괜히 소리도 내가면서 막 그렇게 먹잖아요. 먹을 때 배고픈 애가 밥 먹을 때 보세요. 막 저 그릇 소리도 나지만 괜히 뭐 숨소리에다가 말소리에다가 뭐 해가지고 소리까지도 동반되는 게 그 왕성한 식욕이에요. 막 먹는 게 소리까지도 얌전히 먹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 먹이지만 그 또 소리가 나온 게 아까 향기 향자 이렇게 쓰듯이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산후 야맹주기요. 다시요. 산후 야명주기요. 초충 추입상이라. 예. 산후, 산에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근데 밤이에요. 그리고 나무는 여러 나무가 있겠지만은 또 시인들이 좋아하는 대나무를 등장시켰죠. 비가 오니까 역시 그게 나무에 맞으면 소리가 나요. 그래서 울리다 이런 뜻으로 산에 비가 내리니 밤에 대나무를 울린다. 대나무에서 소리가 난다. 그리고 초충, 풀벌레는 가을에 귀뚜라미 같은 것이 이렇게 실내로 들어오잖아요. 평상 밑으로 들어온다. 어둑어둑한데 좀 습기찬데 이런 데 찾아서 들어오니까 가을의 전령사 뭐 이렇게 귀뚜라미처럼 그런 거 표현을 했고요. 원수 연천벽이요. 상풍 향이롱이다. 네. 먼데 물. 저 멀리 보이는 아득한 물. 물은 역시 이것이 수평선을 아까하고 좀 분위기가 같죠. 연천, 먼 곳에 있는 물 바라보면은 하늘과 연결되어 있고 물도 파랗고 하늘도 파랗고 파란 것이 하늘이 거기 비쳐서 파랗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파란 바다가 하늘에 비쳤다 이러기도 하고 그럴 수 있죠. 상풍, 서리 그리고 서리상자, 단풍풍자, 서리를 맞은 잎은 떨어지게 마련인데 그러면 턱 붉어요. 근데 붉다 그러면 또 해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아주 그 불타는 그 단풍의 색깔을 하늘에서 마치 물든 것처럼 하늘을 향해 붉다라고 했어요. 예, 네. 여기 저 상풍 향이론이라고 향일이라는 것이 예. 지난 날이라는 뜻도 있던데. 향자는 접대 향자가 있어요. 어제 향자 접대 이렇게 말하죠. 그거는 간단하게 써서 그러는데 위에 이렇게 고을 향자가 있어서 이렇게 쓰는 글자예요. 이게 접대 옛날 그래서 향일 그러니까 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날리자 써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향할 향자지만은 어제향, 접대향. 그거는 그렇게 쓸 때 이제 정확하게 쓰면 저렇게 써야 되는데 영인본 보면 옛날에는 그냥 통해서 많이 썼어요. 향이라고. 향일홍. 한자 사실 공부하면서 그런 게 어려워요. 통용되는 게 많고 그렇죠?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복습도 되고 예습도 되고 그래요. 공부하면서. 산토 고륜월이요. 강한 만리풍이라. 산은 토해낸다. 토해낸다. 고륜월. 고자가 숫자로 보면 하나라 그랬죠? 류는 수레바퀴 륜자인데 모양이 둥글어요. 그러니까 달을 표현할 때에 이제 륜이라는 걸 쓰지요. 산에서 역시 산에서 달이 나온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산은 그걸 토해내요. 하나의 둥근 달을 토해낸다. 강은 머금고 있다. 만리풍. 만리의 바람을 머금고 있다. 강에 바람이 일면은 그 강이 너울너울 이러는 게 보이는 것이 다 강이 거기에 바람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처럼 머금고 있다 그러면 담고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거기에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 다음에 농천편옥이요. 국산 일총금이라. 네, 응은 엉기다. 이 앞에
이수가 있는 거, 두 개가 있는, 점 두 개가 있는 것은 그거는 차가운 거예요. 얼음 빙자를 그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내용이 그렇게 통해요, 여기. 그래서, 이거는 딱딱해서 응고되다, 그럴 때에 응고의 응자지요. 딱딱해지다. 이슬이 딱딱해지다, 이 소리는 이슬이 맺히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천편옥, 이슬은 맑고 하얗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옥에다가 비유를 하면은 이슬은 또 한 방울만 딱 존재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다닥다닥다닥 있으니까 천조각의 옥 같아요. 옥구슬 같아요. 그렇게 이슬을 옥구슬에다가 비유를 했고, 국산 일총금, 산은 흩어지다. 국화잎은 몇 개예요? 이 꽃잎이? 수도 없죠. 몇 겹으로 되어 있죠. 근데 그게 흩어져요. 그게 이제 딱 꽃봉오리가 터져가지고 이렇게 다 잎이 흩어졌다. 그러면은 그게 그 사방으로 딱 흩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떨어진 것도 흩어진 거고, 여기에는 일총금이라 그래서 뒤에 총이라 그랬는데, 총은 하나로 이렇게 묶어진 게 총이잖아요. 묶어진 게 총인데, 여기에 막 이렇게 그 국화잎이 몇 겹으로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국화의 또 대표적인 색깔은 노란색이고.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면은 흩어지는 것도 흩어지는 거고, 이렇게 오므려져 있다가 탁 피는 것도 산이고, 그렇죠? 바닥에 흐트러지는 것도 산인데, 여기서 이렇게 봉우리가 졌다가 이렇게 커지는 것도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총자가 있으니까 밑에는 하나로 묶어져 있을 테고, 활짝, 그러니까 국화가 딱 피니까 그거는, 이제 그 한 떨기 그러면은 밑에는 한 묶음이고 위에는 다닥다닥인 거잖아. 위에는 많은 거잖아요. 그런 황금이다, 금이다. 색깔을 누런색이기 때문에 금이다 한 거죠. 백접 분분설이요. 황행 편편금이라. 흰나비. 백접 흰나비는 분분 그러면은 이게 어지러울 분자거든요. 실이 나눠졌다 그러면 실이 한 가닥이 있어야지 정리가 되는데, 실이 끊어지면은 굉장히 가닥이 많고 정신이 없잖아요. 정신이 없는 게 분분이에요. 눈이 올 때에 꼭 그 표현하는 게 분분이 눈이 날리다 그래요. 분분이 눈이 날리다. 눈이 올 때를, 눈 오는 하늘을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쳐다보면 왜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렇죠? 눈이 막 이렇게, 그게 분분이에요. 그런데 복숭아꽃이든 백꽃이든 떨어질 때 어떻게 해요? 또 그렇잖아요. 눈이 오는 것처럼. 그래서 꽃잎도 분분히 날리는 거고, 본래 원조는 눈발이 날리는 거, 눈 날릴 때 허공을 보면은 그 정신없는 모습이 순서 없이 막 옆으로 갔다 내려오는 도 막 이러면서 하는 것이 분분이에요. 그런데 여기 하얀 나비니까 하얀 꽃잎도 분분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하얀 나비가 마치 꽃잎인 것 같으니까, 그래서 분분이 내리는 눈과 같기 때문에 분분설 그런 거예요. 꾀꼬리다 그러면 역시 꾀꼬리는 황앵이 맞아요. 누르다 그래서 황자 그러면은 뭐니 해도 황금, 금. 그래서 조각조각 하나하나. 그래서 편금 그렇게 나오고.